단군 벽화를 찾아서. 바람도 없는 조용한 새벽이면 산동에서 다구는 소리가 즈물포에서 들린다고 했다. 그만큼 산동반도가 가깝다는 말이다. 희부연 하늘을 보며 숙소에서 나와 권리 공림이 있는 쪽으로 산책을 나왔다. 오마사로 길에는 이른 아침이라 사람도 안 보인다. 얼마쯤 가다 보니 길 가운데 조그만 정자 정정이라는 현판을 달아놓았다. 언제쯤 만들어 세웠는지 우물가에 놓인 돌들은 그리 오래돼 보이지 않는다. 오마사로 곧 말 5마리가 다니던 길이었다. 공자무에 재앙을 올리러 가던 관원들이 다니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오가는 관원들을 환영하고 환송했을 것이다. 아니면 공부자께서 타던 말이 다니던 길이었을까? 얼마쯤 지났을까? 곡부사범의 오선생이 차를 갖고 우리 일행을 찾아왔다. 권리를 떠나 서남쪽으로 한 30분쯤 갔을까? 쌍옥산 같은 냇물이 길게 보인다. 저게 뭐냐고. 세계 제1의 인공운하인 경항운하라고. 물길로 북경에서 항주까지 갈 수 있단다. 여기는 노운하 구간으로 임청에서 대하장까지를 이루는 산동성 곧 노나라의 강역이란다. 대하장은 대추로 이름난 조장지역, 오가는 배들은 보이지 않고 그냥 커다란 용이 느리게 움직이는 듯 기회가 되면 배로 운하여행을 하며 옛 정취를 느끼고 싶었다. 전형으로 들어간 차는 얼마 뒤에 가상형으로 발길을 옮긴다. 기대가 된다.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했던 게 아닐까. 지방진이란 마을에 군사적인 진영이 있었고 아울러 종이가 나는 마을이었을 것이다. 조금 있으니 낡은 표지판에 무시서당이라는 갈색 바탕에 흰 글자가 희부연하게 보인다. 입장료는 젊은 오선생만 내란다. 60이 넘은 노인들이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나는 외국인인데. 문 앞에서 함께 묵념을 하고 들어갔다. 말이 석실이지 실은 무씨들의 집안 무덤이다. 1800년 전 한나라 위종 황제 때 만들어졌던 석실이다. 세월 속에 묻혀 전혀 모르다가 청나라 권룡 황제 51년 1786년쯤 황역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고 프랑스의 샤반리의 발굴 보고서가 1907년에 석실을 소개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고 김재원 선생은 단군 신화 연구라고 하는 연구 논문을 책으로 내기에 이르렀다. 보고서에는 무적산 아래 무진리에 있다고 했다. 그 석실 벽면에 돌에 단군을 비롯한 공부자 등의 그림이 새겨져 있기에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설명. 안내 표지판을 따라서 제2석실 쪽으로 갔다. 언제 풀을 깎았는지 장마 탓인가 쑥대밭이다. 풀숲에 애길이 나 있었지만 석실은커녕 석실을 파헤친 듯한 석실에 내모진 돌들만 덩그러니 나뒹굴고 옆으로는 비닐로 덮은 서너 개 돌무더기가 눈에 들어온다. 그럼 석실이 없었단 말인가? 낭패도 이런 낭패. 그래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이천리를 찾아온 게 참으로 어안이 벙벙했다. 사당 앞뒤로 우거진 풀밭, 가지와 누렇게 익은 오이밭, 그 어디에도
석실의 벽화는 보이지 않는다. 벽화를 보러 찾아온 누군가 벽화를 어딘가로 실어 갔다는 이야기. 벽화 그림만 보고 우리말로 본 단군 신화를 쓴 내가 아니던가. 당시 그 책이 국제 도서 전시에 출품했다고 출판사 발행인이 알려주었던 기억이 난다. 내 언젠가 현장을 꼭 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다. 아, 이를 어쩐다. 망연자실. 가건물 같은 긴 회랑에 돌에 새긴 벽화를 전시해 놓은 데가 있으니 한번 가보자는 오선생. 전시해 놓은 화상 속 머리맡 중앙에 탁본을 2장 붙여 놓았다. 얼핏 보면 단군 그림 같아 너무도 반가웠다. 다가서 보니 당나라 사람들 두건의 복장이 단군 신화는 아니었다. 이제 완전히 헛땅을 쳤구나. 그냥 건성으로 보고 나오려는 순간 누군가 나를 부른다. 빨리 오란다. 선생님 어서 오시라요. 여기 벽화가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허이허이 달려갔다. 나를 오라고 한 사람은 남편과 함께 산동의 사돈을 만나러 따라 나섰던 여선생이다. 마치 반가운 손님이라도 만난 듯이 나를 불러댔다. 반신반의. 사당에 본 전시실 서편 쪽에 어두컴컴한 데서 후석실 제2, 제3실을 보자는 것. 물론 진 선생이 물어 찾아낸 것이다. 공짜가 없구나, 공짜가. 그때 석실과 같은 마을에 산다는 중실한 장씨 노인을 만나서 수소문했다는 것이다. 확연하게는 볼 수 없으나 그래도 알 수 있었던 건 후석실 2실 벽화였다. 반원형의 무지개 그림에 2개의 머리가 아래로 달린 용 그림이다. 그래 이거야 이거. 다시 3실 1층 환영을 맞이하는 듯 2사람이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는 게 아닌가. 신들의 이야기를 그린 것은 3실 1층과 2층이다. 비와 구름, 바람과 벼락, 형벌과 수명을 다스리던 신들의 합창 소리가 귀에 들리는데, 아 그랬다, 그렇다, 그래 이거야 이거. 응? 3실 3층과 4층은 단군의 세상이다. 그의 출생에서부터 농사짓고 짐승을 기르며 잘못한 사람을 벌을 주고 상을 주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가장 이상적인 그리움이 깃든 홍익의 누리. 신시다. 아무래도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림이 가장 중요한 이실 그림 모두가 인격신의 세상이다. 환인과 환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손강림의 그림. 동그라미로 그림을 상징하고 날개를 달고 수레를 타고 내려오는 신선들과 그 아래 하단에는 날개가 없는 신선들의 그림이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름하여 환웅청강도 사진을 2번 찍었다. 나도 모르게 사진을 찍기 전에 벽화 앞에서 큰 절을 4번 했다. 고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후회로서 올바로 지키지 못한 못난이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송구합니다. 향이 없어 분양을 못하고 절망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나름 예를 표한 것뿐인데. 곡부로 돌아오는 길섭 비누나무 숲에는 매미가 울고 있다. 단군 시절 매미의 울음소리인가. 먹구름은 몰려들고 내가 구름을 탄 신선이 된 듯 돌아오는 길목에서 어린 공자가 다녔다는 니구산이 허옇게 승려의 머리처럼 바라다 보인다. 산기슭에서 허름한 밥집에 들어갔다. 투가리보다 장맛이다. 차린 음식이 산해진 위 산동의 특산인 옥수수 전병과
배갈 한 잔이 꿀맛이다. 벌써 오후 1시 반. 배꼽 시계가 말을 한다. 늦은 점심을 마치고 곡부로 가는 마을은 맹자의 옛 고향인 취향이었다. 흔히 공자와 맹자의 고향을 합하여 추로지어 곡부와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렇다. 공자 난데 맹자가 났다. 약 200년 사이로 한국에서는 큰 개구리를 맹꽁이라 한다. 자네들이 울 때 맹하면 꽁하고 꽁하면 맹한다는 타령에도 나온다. 이는 필시 맹자와 공자의 글을 읽는 학동들의 소리를 그렇게 갖다가 붙인 듯하다. 집으로 가는가 싶더니 다시 공자의 제약을 모시는 공자묘 앞에 차를 세운다. 찜통도인데 공자묘를 보러 오는 이들이 장사진이다. 500년은 되었을 법한 향나무들의 군락이 숲을 이루고 매미들이 울음소리가 한창이다. 역대 황제들이 세웠다는 대성전에 들어가는 길목에는 문들이 성을 이룬다. 12대문도 아닌 바에 정치나 잘하지. 향을 피운 대성전 앞에서 시련의 세월을 뛰어넘어 성현이 된 인류의 문화유산이 된 공자 신의 앞에서 묵념과 예를 올렸다. 논어에 보면 공자는 동이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동이란 말은 산스크리트 말로 지혜로운 민족, 뛰어난 민족이란 말이다. 그럼 나는 동이족의 후예인가? 동이의 나라를 그리워했던 공보자 선생은 누구의 후예란 말인가? 사제는 간대없고 매미소리만 인의 예지시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